이어서 건설의 우렁찬 첫 폭음은 울렸습니다. 1967년 2월 20일. 그날은 유독 추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찬 겨울바람도 사람들의 기대와 열기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정유공장. 산을 허물고 밭을 깎고 바다를 메운 대지 위에 세운 130만 제곱미터의 석유화학 공업단지는 한 도시,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 희망의 근거지는 여수시 산입니다. 겉으로 봐서 농촌이에요. 하도 가면 뭐 전문적인 시경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 바다가 물론 바로 준비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공장 저거 뭐 짓는데 저거 파이프 나래 여기 있는데 안전대로 이렇게 보고도 해야 됩니다. 목도 닦고 정유공장의 중출기를 정제시설과 각도는 5,000톤 두 척과 2,038인치의 해저 수문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은 무려 140km. 우리나라 산업의 혈맥이 이어진 것입니다. 마침내 1969년 3월 11일 여수 해협에서는 처음 보는 5만 톤급의 첫 유조선이 35만 바렐의 원유를 싣고 그 위용을 자랑하며 도착했습니다. 산업의 쌀, 석유화학이 만든 성장의 기적 50년.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 온 원유라는 검은 황금은 여전히 강력한 성장 동력입니다. 여수 국가산업산단 50년. 석유화학은 지금 미래 100년을 위한 놀라운 연금술을 준비 중입니다. 스물네 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여수. 그 불빛들의 근원지는 바로 여수 산단입니다. 밤낮 없이 3교대 근무 중인데요. 이행기 씨 나오세요. 네, 컴프레셔 점검 한번 해주세요. 석유화학 공정의 특성상 24시간 풀 가동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주간과 다름없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각지도 점검하고 특별히 히터 점검을 정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터 점검하실 때 위험 물질인 만큼 관리도 철저합니다. 준비. 준비. 오늘의 목표. 오늘의 목표. 가열로 운전 상태 점검. 좋아. 가열로 운전 상태 점검. 좋아. 수입한 원유를 가열해서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석유화학의 1차 공정은 열과의 싸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원유를 정제하기 위해서는 100도 이상이 기본. 제품에 따라 최고 800도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고온의 환경은 털끝만한 먼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원유 정제를 위해 열을 공급하는 히터, 즉 가열로는 80여 개 이르는데요. 산소량과 기압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매일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가열로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 필요한 온도를 제어하는 핵심 장치인데요. 내부 온도가 800도에 이르는 매우 고온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안전운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운전원들은 현장 점검 시 가열로의 불꽃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내부의 원유 배관 및 부속 장치는 이상이 없는지를 꼼꼼히 점검하여 가열로가 최적의 상태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의 출발은 대통령이 방문한 만큼 국가의 중대사였습니다. 1967년 2월 20일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상징인 우리나라 두 번째 정유공장 기공식이 박정희 대통령 참석 아래 내외 귀빈들과 수만의 인근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여수 산단의 출발은 호남 정유공장의 건립, 지금 GX 칼텍스의 전신입니다. 미국 칼텍스와 한국의 락히화학이 절반씩 지분을 투자해서 만든 국내 최초의 글로벌 합작 프로젝트로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정유공장이 건설된 것입니다.
호남 정유 공장은 칼텍스사와 300만 바렐의 유류를 저장하는 20여 개의 탱크, 그리고 42만 바렐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원유 탱크의 용적은 장충 체육관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이 파이프의 총 연장은 무려 14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무수히 뻗어나간 파이프라인의 경관은 현대 유류공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호남 정유 주식회사와 지역 주민들은 물론 공동 합작 회사인 미국 칼텍스사의 임직원 등 외국인들까지 국세통을 이룬 기공식. 부인 회사장의 퇴회사에 이어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 기차를 몇 칸을 전세를 해가지고 전세 차량을 마련을 해서 서울도 이제 손님들이랑 외국선 분들 모두 해가지고 그때는 그 기차역이 물론 그 공장 건설까지는 없었고 정량역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기차 타고 손님 모시고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버스를 날라서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이제 이거 현지 주민들 사람들 모두 해가지고 좀 추웠던 것 같아요. 큰 잔치에서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1965년 대통령의 등장은 여수산단의 조성이 처음부터 호남 민심을 달래려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호남 정유 공장은 이 나라 산업의 안보 조건 또 그 입지 조건, 자연재해 이런 조건이 충족을 하고 또 정치적인 고려 호남의 전진 하나를 배치해서 앞으로 사는 육성을 해보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요소까지 전부 고려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축사를 통해서 여수 공업단지를 우리나라 불지의 공업단지로 육성시킬 것을 다짐하면서 시동 스위치를 눌러 새로운 불길을 붙였습니다. 이제 호남 정유 그리고 그 바람은 반세기 동안 실현됐습니다. 최고 100조 원에 가까운 생산력, 관련 종사자 3만 명이라는 매머드급 산단으로 성장한 여수산단. 이에 힘입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은 석유화학 분야 세계 4위의 생산국으로 거듭납니다. 현대화된 조종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기관 산업을 또는 주력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원료가 필요한 산업인데 석유나 석탄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석유화 강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수심이 깊고 파도가 잔잔한 바다와 천혜의 방풍림 영취산으로 둘러싸인 여수산단은 중화학공업의 최적지입니다. 원유부두는 세선석, 최고 300m, 30만 톤급 유조선이 접안 가능합니다. 동남아와 중동, 호주,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 30여 개 나라 80여 종의 원유가 여수산단으로 모여듭니다. 오늘 입항한 원유량은 200만 배럴, GX 칼텍스 공장을 3일 동안 가동할 양입니다. 한 3시간에 걸쳐 항해 및 계류 작업을 하고요. 이후에 그 선박에서 선적돼 있는 원유 약 한 20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한 총 45시간 정도에 걸쳐서 하역을 하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이틀에 걸쳐 하역된 원유의 최종 도착지는 CDU라고 불리는 원유 정제탑. 열을 가해서 원유 속의 여러 성분을 분리해내는데 맨 위에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LPG 가스가, 맨 밑에는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아스팔트가 남습니다. 끓는 점이 낮을수록 고품질의 석유, 높을수록 품질이 낮은 석유 제품이 나옵니다. 까다로운 정제 과정을 거쳐 최종 출하되는 석유 제품. 석유 제품의 출하 방법 중 하나로 일명 탱크롤이라 불리는 유조차 수송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주유소와 충전소로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탱크롤이
PT 출하장에서는 직접 출하량을 체크하고 주입해야 하는데요. 늘 폭발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0% 면 작업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탱크롤이 출하장에서 운송되는 석유 제품의 양은 하루 최고 10,000킬로리터에 이릅니다. 석유 제품의 또 다른 운송 방법, 송유관. (6km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으로 원유를 수송하기도 하고 정제된 석유 제품을 운송하기도 하면서 여수 산단을 하나의 공동체로 잇고 있는데요. 파이프라인을 통해 산단의 입주 기업들은 다양한 석유화학의 원료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산단을 거미줄처럼 잇는 이 파이프라인은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하는 석유화학 생태계의 핵심 축입니다. 산업의 연금술, 석유화학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은 NCC라 불리는 나프타 활용 공정입니다. 원유를 150도에서 200도 사이로 가열하면 추출되는 나프타. 이 나프타를 원료로 플라스틱과 비닐, 의류 등 수많은 제품을 만드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기능성 플라스틱 ABS입니다. 전기 전자 제품, 자동차의 내외 장재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초 제품으로 산업의 쌀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제품에 따라 모양과 색깔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이 ABS의 강점입니다. 나프타로 만드는 또 다른 제품인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세제류 등의 용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중간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인데요. 가볍고 유연해서 다방면에서 쓰입니다. 일단 메탈로센 촉매라고 하는 저희 자체 기술을 개발한 촉매를 사용해서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군은 그 바틀캡, 병뚜껑과 그리고 이제 고강역사라고 하는 시장에 저희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타사 대비 우수하다고 하는 점은 그 제품 가공성이 우수하고 또 물적 특성, 인장 강도 등이 타사 대비 우수해서 저희가 이제 고부가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화학 산업 규모의 기준이 되는 에틸렌 생산량. 에틸렌을 PVC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는 염소를 에틸렌과 결합시키면 PVC의 중간 원료인 EDC, 즉 이염화 에틸렌이 생성됩니다. 결과적으로 PVC의 57%가량이 소금이 셈이죠. 기능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용도 때문에 플라스틱의 황제라 불리는 PVC. 이렇게 만들어진 PVC는 인조 가죽 등으로 재탄생됩니다. 이 염소는 소금을 전기 분해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LG화학은 소금을 전기 분해해서 얻는 염소와 납사를 크래킹해서 얻는 에틸렌을 반응시켜서 PVC의 중간 원료를 만들고 이 중간 원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PVC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연금술이라고 불리는 만큼 석유화학으로 만들어내는 제품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우리 생활용품들 중에 안 들어있는 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플라스틱 원료는 전부 다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까지. 이렇게 보시면 천연대에서는 이렇게 뭐 반짝이 성분 같은 게 없잖아요. 충분히 이거는 저희들이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미스턴이나 같이. 최근 건축자재로도 각광받는 인조 대리석. 돌처럼 보이는 이 제품 역시 석유화학 플라스틱이 원료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ABS 모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모니터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원료를 해서 성형 사출을 하면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거죠. 네.
해서 색깔이랑 뭐 고기능성만 흡착을 시키면 다양한 수천 가지. 편리하고 견고한 고부가 가치의 첨단 소재들은 이미 생활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라면 생활의 70%는 석유화학 제품군이 채우고 있습니다. 옷과 신발, 가방 등 몸에 걸친 것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필수품인 신용카드, 노트북, 휴대전화 역시 석유화학 제품인데요. 생활 속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뺀다면 우리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의 어떤 생활과 관련해서는 그 중간재이긴 하지만 사실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다음 섬유화 같은 이제 이런 제품들입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의 이제 기반이 석유화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도 하고 다른 피하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대부분에 쓰는 모든 제품들이 다 석유화학으로 이루어진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수출 산업 가운데에서 고도화 지수가 가장 높은 분야가 바로 석유화학 분야입니다.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라는 얘기죠. 지난해 생산액 101조, 1990년부터 25년간 연평균 성장률 13.3%. 석유화학의 눈부신 발전에는 여수산단의 역할도 컸습니다. 국내의 석유화학 산단은 울산과 여수, 대산. 그중 여수 산단의 1년 총 생산액은 66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여수 산단에서 생산됩니다. 초기 6만 배럴에 그쳤던 정제 능력은 12배가 넘게 성장했고 세계 4위에 달하는 에틸렌 생산량도 여수에서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석유화학. 그러나 문제는 전체 수출 비중의 50%가 홍콩을 포함한 중국 시장일 정도로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산업의 허리인 석유화학은 국내 GDP의 25%를 책임지지만 원료를 100% 수입하다 보니 제조 원가의 70% 내외가 이미 원유 수입에 쓰이는 고정 비용입니다.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에 들이운 악재입니다. TPA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최근 3개 공장 가운데 2군데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생산 품목이 중국과 겹치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주요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기초 제품을 자급화하게 됐기 때문에 전망은 더 어두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석유화학 수입도 많이 옛날에 비해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은 또 해마다 서구 기업과의 합작으로 초대형 석유화학 플랜트를 매년 엄청나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급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품목은 이미 자급을 달성해가지고 100%를 넘어서 공급 과잉 상태에 들어간 품목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 점점 이런 품목이 늘어나면 우리는 이제 중국 시장을 더 이상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 세계 최대의 자원 소비국인 중국.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여파로 한국 제품에 대한 보이콧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 기지인 상하이 서남부의 진산지구.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질비한 공장 굴뚝들.
10년간 매년 27%씩 설비를 증설했다는 것을 증명하듯 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습니다. 30년 전 중국의 유명 대기업인 수화그룹을 필두로 2만여 개의 공업기업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있는데요. 진산을 포함한 상하이 석유화학공업단지의 총 생산액은 우리 돈으로 약 66조 원. 전체 공업 총 생산액의 10%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미 폴리에틸렌 등의 범용 제품은 자급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꾀하는 단계에 진입했는데요. 아직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특화된 기술력과 장비가 뒷받침돼야 하는 고부가 가치 유화 제품군입니다. 이곳은 석유화학 산업의 최적화, 고급화, 집약화 등으로 성장률 5%를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 경제의 기초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석유화학. 중국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 역시 이 분야입니다. 然后第三个方面来说，中国有句话说，就是石化石油产业其实是中国工业生产的血液，其实就像人日常生活中必须要食用的大米一样。 중국의 또 다른 화공단지 취재를 위해서 장강을 건너 양저우로 향했습니다. 중국의 해상 비단길의 중요한 기점이었던 장강은 이제 중국 화학공업과 경제 발전의 거대한 배후지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여수시와 우호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 양저우. 거대한 유화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공업단지 개발이 한창입니다. 페트로차이나, 시노텍, 중국 해양석유공사. 이 중국의 3대 석유화학 기업의 위상은 이미 세계적입니다.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상 막대한 투자비가 드는 석유화학 산업. 중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의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증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它是不太容易有一些小的民营企业跟个人能进入的，基本上都是由国家来投资的，像中石化、中石油、中海油这些其实是政府直接投资的，是央企，所以说其实就是政府的一些投资。 공업단지 개발과 함께 팽창하고 있는 배후도시. 산단에서 조금 떨어진 주거지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한창입니다. (1990년대) 여수 산단이 대규모 증설을 하면서 더불어 급속도로 팽창했던 30년 전 여수시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는데요. 석유화학공업과 더불어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신경은 복잡합니다. 贡献嘛，贡献就是带动一定的 GDP 啊，然后错误的话造成了周边环境的污染，对吧？很严重吗？很严重嘛。我们住在那个国演园那边，然后家里面种的菜，基本上早上过来都是上面都是白的，然后空气的话，夜里面排放的，就是说毒气的吧，对我们晚上睡觉呼吸有很大的影响。 결국 산단 역시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곳. 사람이 사는 곳은 건강한 생태계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민둥산. 부족한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단 내 회사들의 산을 깎아버린 것이지요. 최근 여수 산단에서 사라진 녹지는 20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녹지 훼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중인 환경운동연합. 산단의 녹지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완충지대자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산단 내의 녹지가 그동안 그나마 이 환경오염 물질들의 정화라든가 또는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그 연쇄 폭발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해왔는데 녹지가 해제되면 환경적으로 안전적으로 훨씬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수산단 공업지구의 녹지율은 이견을 감안하더라도 5에서 8%, 공업지구의 녹지 의무 확보율 10에서 13%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축소되는 녹지, 줄어드는 갯벌, 부족한 산업용지 대안으로 율촌 2, 3 산단 개발 예정지가 떠오르고 있지만 기업들의 입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추가로 더 산업 용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바다를 추가 매립해서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 기존에 조성돼 있는 단지의 소규모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더 많은 업체가 온다면 율촌 인접한 율촌 3단지 쪽으로 좀 더 확장이 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여수산단이 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바로 도로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대의 탱크로리들이 지나가는 산단 내 도로는 안전에 늘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데요. 폭발 위험을 안고 있는 유조차나 대형 화물차들. 만에 하나 교통사고가 난다면 독성 화학물질 유출은 불보듯 뻔한 상황.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높습니다.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운전하기가 너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도로 좀 넓혀가지고 좀 보행자들이나 뭐 일반 운전사들이나 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게끔. 여수산단이 50년이 된 만큼 도로도 그만큼 긴 세월을 견뎠는데요. 심각한 노후화, 허술한 관리, 교통사고로 인한 폭발의 위험까지. 산단도로는 움직이는 화약고일지도 모릅니다. 차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그 인근은 아주 악순환이 나는 거죠. 지금 대림산업에서 가스프로 넘어가는 길에 노후위험 같은 경우도 아주 심각하죠. 그거는 D등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체가 안 된다거나 또는 YNCC 앞에 커브길 자체가 이제 대형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나가는데 커브를 돌 수가 없습니다. 나오게 되면 뒤에 꽁무니가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통사고 유발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세계의 4위자, 우리나라 최고의 현수교인 이순신대교. 100%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이 다리는 광양과 묘도 그리고 여수산단을 잇는 여수산단 진입도로입니다. 하지만 국가산단의 진입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는 여수와 광양, 전라남도가 책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중 여수의 예산 분담률은 43%. 앞으로 4년 동안 투입될 시비는 무려 100억 원 이상. 산단에 대한 근본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수산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연간 국가 세수가 약 4조를 넘고 있는데 지방에는 1,000억 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여수산단이 혁신산단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체 국가 세수의 약 10% 정도를 지방에 이렇게 할당을 해서 국가산단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기름 유출로 해양 생태계를 전멸시키며 안전과 환경오염 문제를 다시 한번 각성시킨 우이산호 사고. 산단의 위험성을 최초로 드러낸 시프리온소 사고는 여수시의 아픈 기억입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그림을 그리면 입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공업 근대화라고 하는 그 국책 산업이 바로 우리 지역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참 설레는 일이었겠죠. 그러다가 1995년 대형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서 이게 양날의 칼날이구나.
그런 각성을 지역에 하게 된 것이죠. 지상에서의 사고와 위험은 더 빈번합니다. 공식 집계로만 매년 10여 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지대가 바로 여수산단입니다. 재산 피해보다 더 큰 문제는 생명을 앗아가는 인명사고인데요. 어떻게 하면 화약고라는 오명을 떨치고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 절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수 지역의 자원과 어떤 노동력 이런 것들을 제공받아서 생산활동을 활발히 하고 그 결과 오늘의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산단은 지역에 큰 뿌리를 둔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유화학은 환경오염과 위험을 극복하고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독일 하이델베르크 인근의 150년 전통의 화학도시자, 세계 1위의 화학기업인 바스프가 상주하고 있는 라인란트 팔츠주를 찾았습니다. 제품을 만들고 운송하는 데 물이 많이 필요한 화학산업의 라인강은 최적지입니다. 라인강을 사이에 두고 만하임과 루드빅스하펜이 화학산업을 이끌고 있죠. 루드빅스하펜의 최대 기업인 바스프. 근로자가 무려 3만 5천 명. 바스프는 지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최근 바스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감지됩니다. Man muss mehr Angst haben vor einem Anschlag, ja? Wie dass die BASF in die Luft springt. Also da vertraue ich die BASF mehr. Die machen viel für die Umwelt und für die Sicherheit. Da gibt es gar nichts. Die haben eine eigene Umweltbehörde, ja? Und da wird nichts vertuscht. Also ich bin da anderer Meinung, ja. 지난해 4월 무려 4명의 인명사고를 낸 바스프의 사고.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경영 모토와는 다르게 3년 전에도 바스프에서는 가스관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장 지역과 주거지 간의 거리가 무척 가깝다 보니 바스프의 사고는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여기에 향후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해 실망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Letztes Jahr das Unglück im Hafen der BASF, bei dem es 4 Tote gab. Und die Menschen sind sehr betroffen und erinnern sich, weil es gab zum Beispiel in den Stadtteilen von Ludwigshafen auch schon in den 20er Jahren und in den 50er Jahren katastrophale Unglücke der BASF. Und viele fühlen sich daran erinnert und haben sehr starke Befürchtungen, was die Sicherheit in der BASF betrifft. 위험성이 높은 화학 공장과 주거지가 근거리에서 공존하는 독일. 공장과 시내의 간격은 1km에 불과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존 때문에 루드빅스하펜 전체가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 속에서 관리됩니다. Wir beherrschen die Prozesse. Wir stecken viel Know-how in die Prozesse und eben an allererster Stelle an der Sicherheit. Das ist ein Muss. Sonst könnten wir hier in dem dicht besiedelten Land, Deutschland, Metropolregion, nicht produzieren. 바스프 환경안전센터는 시 전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72년부터 운영된 환경중앙통제실이 센터의 전신. 주민의 긴급 신고나 항의도 가능한 열린 공간입니다.
10개의 항공 화면에서는 증기나 이상물질 배출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데요. 통제실 근무자만 21명. 사고 발생 시 5에서 8분 이내에 모두에게 알려집니다. Und entsprechend dann Meldungen, Bedenken, Anfragen zu stellen über irgendwelche Umweltschutz- und Sicherheitsthemen, wo sie bei uns dann also absetzen können und wir auch dieser Sache dann nachgehen. Deshalb ist auch die Umweltzentrale außerhalb des Werksgeländes für jeden frei zugänglich. Also jeder kann zu uns kommen, kann hier unten an der Pforte klingeln und kann sich auch hier angucken, was wir tun. Mit modernster Messtechnik können Sie schon kleinste Spuren von Stoffen 공기를 모니터링하는 차량만 몇 대. 공장 인근과 주거지 50군데의 공기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과 수질도 점검 대상입니다. 바스프 소속 환경안전요원만 150명이 넘고 180여 명의 소방관이 상주할 만큼 안전관리는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안전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Sicherheit, aber auch Umweltschutz hat immer Vorrang. Das sind auch die Leitlinien, die BASF sich gegeben hat. Einfach aus der Historie heraus, aus der Verantwortung heraus, die die BASF als nachhaltiges Unternehmen am Standort Ludwigshafen, aber auch weltweit umsetzt. Also nicht nur in Ludwigshafen, sondern auch für Standorte in Korea, in China, in USA, in Südamerika sind das für uns ganz wichtige Voraussetzungen. 안전성을 담보한 화학 산업은 이제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지난 6월 바스프 본사에 업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참석한 디지털 정상회의 중 화학부문 심포지엄이 열린 것입니다.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학산업의 의미. 화학산업의 리더 바스프사는 4차 산업혁명을 화학산업의 새로운 기회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Ein Thema, was mich total fasziniert, Digitalisierung in der Forschung, über Modellierung und Simulation, aber auch über, sagen wir mal, Datenmanagement, Wissensmanagement und auch kognitive Systeme. Alles gepaart mit Computerpower, denn das hat was zu tun mit der Power oder der Rechenleistung von Computern, haben wir enorme Möglichkeiten auch auf der Innovation, nicht nur das effizienter und effektiver zu machen, sondern auch in ganz neue Wissensbereiche einzutreten. Also ich glaube, wir haben so viele Potenziale in der Firma als Prozessindustrie, dass es uns gute Möglichkeiten gibt, uns nach vorne zu positionieren. 새로운 화학의 창조. 화학을 기반으로 한 혁신은 자원, 환경, 기후, 식량, 삶의 질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한 세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Also man kann einsparen, ganz stark effizient werden, in einem Verbund produzieren und man kann gleichzeitig sparen und kann aber auch Stoffe herstellen, die man für die Energiewende braucht. Leichtbaukunststoffe, die Windräder für die Windkraftanlagen, das ist alles Chemie, Klebstoffe, Kunststoffe. Das ist für uns ein Zukunftsfeld. Wir sind überzeugt, das kann funktionieren, das kann gelingen mit der Chemie. 여전히 미지의 세계인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 불확실한 내일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4중진류 분해 시설팀은 2013년부터 가동한 GS사의 최신 설비 시설팀입니다. 에리어 1부터 업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LA1부터 업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의 고부가 가치를 높이는 핵심 시설인 만큼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안전 관리는 필수입니다. 평상시 저희들 팀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위해서 드라이 트레이닝이라는 그 연습 방법으로 해서 항상 거기에 대한 이무진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실은 24시간 풀가동됩니다. 때문에 끼니도 상황실에서 해결해야 하죠.
불편함과 긴장도는 높지만 이 모든 것이 안전을 위한 석유화학의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비상 상황에 준비를 하고요.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근무자들도 이렇게 팀장님 관련해서 중요 직책분들도 저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중요 공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모를 상황에 항상 대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한 제2공장은 주로 중진류 분해 시설이 밀집돼 있습니다. 중진류 분해 시설은 품질이 낮은 석유 제품을 고품질의 석유로 만드는 곳입니다. 원유 정제 과정으로 벙커 CU와 아스팔트가 40%나 발생하는데요. 원가보다 싸다 보니 만들수록 손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감압 증류탑에서는 아스팔트를 분해해서 고가의 휘발유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GS 칼텍스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비율인 고도화율이 무려 34.7%. 이를 위해 투자한 금액이 11조 원에 이릅니다. 제품의 고품질화, 석유화학을 뛰어넘는 신소재와 정밀화학, 여수산단이 찾은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존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투자는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하고 변하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서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화학 신소재 부문 인수를 통해 기존 석유화학 기초소재 이외에 고기능성 제품 생산 등 사업 다각화 및 원료 구매, 제품 판매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석유화학의 미래를 밝힐 성장 동력 중의 하나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기술력을 꼽습니다. 고흡수성 수지 SAP 역시 그 길 중 하나입니다. 일회용 기저귀의 대중화를 이끈 기초 제품이 바로 자체 무게의 500배의 물을 흡수하는 SAP. 물을 흡수하면 덩어리로 바뀌는데요. LG화학을 포함한 소수의 화학기업들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저귀 사용 증가로 고속 성장 중입니다. 주로 기저귀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물질이고요. 개발도상국 주로 중남미나 중국 위주의 그런 나라들에서 그 기저귀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장 위주로 또 저희 셉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철보다 100배 강한 CNT, 탄소 나노튜브 역시 석유화학의 미래 신소재입니다. 전 세계 4개 나라만이 생산 가능한 데다 LG화학의 경우 10배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자체 생산 반응기를 보유 중입니다. 벌집 육각형 구조로 구성되어서 이것이 튜브 형태로 연결된 구조로 형성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사이즈가 직경이 나노 사이즈고 길이가 마이크로 사이즈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는 실처럼 형성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형상에서 볼 수 있듯이 실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구리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수요 증대로 SAP 수출도 증가했습니다. 수출용 SAP 제품은 다른 제품과는 다른 방식으로 옮겨지는데요. 물을 흡수하는 특수성을 가진 데다 몸에 직접 닿는 만큼 위생과 수분 접촉 방지가 관건. 이를 위해 창고에 컨테이너를 붙이는 방법을 택해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여수산단의 미래를 찾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특히 정유와 석유화학 분야는 지역 산업체, 학계, 시민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산단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여수가 직면한 과제와 지역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됐는데요. 창조적인 혁신
그런 정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과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가 강조됐습니다. 이를 위한 필수 요소가 바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R&D 투자입니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의 R&D 투자는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매출액의 1%도 투자하지 않는 상황.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 R&D 투자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에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고부가 소재 산업으로 이제 나가서 일단 기업들이 그 R&D 투자를 이제 당연히 이제 기업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정부 사이드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소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자동차나 전자 분야가 되는데 그 자동차나 전자 산업에 필요한 소재들은 아직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은 이런 고부가 소재 산업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 이제 부족한 데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고부가 첨단 석유화학 기반의 첨단 이 화학 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대규모 예산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석유업계는 다른 제조업 분야에 비해서 R&D 비중이 좀 낮습니다. 평균 1%대 이하인 기업도 많고, 근데 다른 제조업 분야에는 3%대 이상인 R&D 비중이요. 매출 대비 R&D 비중이 3%대 이상인 업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내 석유업계가 그 R&D 비중을 좀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 정부와 공동 R&D도 기획하고 첨단 제품으로 생산 방법도 좀 개선하고 하는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 길잡이 R&D. 한국 석유화학의 또 다른 메카인 울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울산시가 내세운 미래 비전은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 가치의 정밀화학 위주로 재편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한 역점 사업이 바로 화학 R&D 인프라 확충입니다. 울산시에서는 2년 전부터 공단과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국내외 화학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화학 네트워크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 R&D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울산. 화학연구원, 정밀화학기술연구소뿐만 아니라 울산 과기대에는 독일 브라운호퍼 연구소 분원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설치돼 있는데요.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발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미래 산업의 키워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물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소재가 필수적입니다. 석유화학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소재를 탄생시키는 산업의 연금술로 지난 100년의 영광을 재현시킬 수 있을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당장 석유 시대가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면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석유가 제일 큰 문제가 이게 화석 연료지 않습니까? 화석 연료다 보니까 이 공해 문제 이게 가장 심각한데 이것 때문에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물성이라고 그러죠. 그 성능이 기존 석유 기반의 화학 제품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데다가 또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간 이쪽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기존 석유 화학 제품은 여전히 오래 갈 것이다. 반세기를 함께 해온 여수와 석유화학 산업. 산다는 분명 여수시의 선물이자 자산입니다. GS칼텍스가 지역사회공헌 사업으로 조성한 예울마루. 지난 5년 동안 여수의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수의 문화 생태계도 더욱더 풍성해졌지요. 축복의 하늘 아래서 살아갈 그날을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서 싸우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최첨단 무대와 음향 시설을 갖춘 예울마루는 공연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공연장으로 꼽히는데요. 지역 예술가들의 목표가 예울마루 무대에 서는 것일 정도로 꿈의 무대로 성장 중입니다. 저도 이 극장에서는 공연은 처음인데 극장 외경도 너무 아름답고 바로 바닷가 앞에서 또 극장 안에 시설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무대에 서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너무 좋고요. 또 이런 중소도시에서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여수 시민 여러분 부럽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문화생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생긴 것 같고 많은 공연이 좀 무대에 올랐으면 좋겠어요. 공연과 전시라는 문화예술의 두 축뿐만 아니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품은 예울마루. 인구 29만 명의 도시 여수에서 지난 4년 동안 이곳을 찾은 관람객 수는 54만 명이 넘는데요. 무엇보다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지역 특성상 이런 좋은 공연장이 없는데 또 공연뿐만 아니고 이런 위에 보면 전시도 잘 만들어졌고 주변 경치도 좋고요. 되게 문화생활하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쾌적하고. 산업의 쌀 석유화학은 우려를 딛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 전남 동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그 비전은 지역과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가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그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기업의 비전 그리고 경영의 철학을 수립을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또 그 지역이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일, 이것이 곧 중요한 사회공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수 산단에 눈부시도록 화려한 불빛. 그것은 노동자와 주민, 여수 산단의 50년을 지켜왔던 사람들의 땀과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이어지도록 지역을 지키고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 석유화학은 그 위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석유는 후손들의 어떤 미래의 소재를 위한 자원으로 아껴두고 소재를 생산하는 데 이렇게 사용하도록 저희가 다 같이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Das ist eine große Aufgabe und ich bin überzeugt, man muss forschen, man muss Ideen haben und kann das nicht planen. 검은 황금, 원유가 가져온 성장과 풍요를 이어갈 여수 산단 미래 100년의 길. 이제는 상생과 협력이라는 연금술로 지역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